쓰는 것보다 좀 더 머리가 좀 덜 쓰여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얘들아 행렬이야. 제목이 그냥 행렬이에요. 볼게요. 얘들아 일단 책 보기 전에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책을 일단 378쪽 펴보면 되는데 가보자. 얘들아 자 행렬의 일단은 정의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어떤 괄호 안에 직사각형 모양 배열로 수를 집어넣어 만든 것. 뭐 도형이라고 할게요. 도형을 이제부터 행열이라고 불러요. 괄호 안에 직사각형 모양의 배열로 숫자의 배열로 나열해서 수를 집어넣어서 만든 걸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 괄호 열고 닫아요. 넙직하게. 그렇습니까? 그때 괄호 열고 이 안에다가 직사각형 배열. 직사각형 보여? 내 마음대로 만들게. 직사각형이야. 오케이? 그때 직사각형 배열로 쓰고 각 꼭지점마다 숫자를 넣는 거예요. 그런 모양을 이제부터 고등학교 처음 나오는 행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 1해라, 2해라, 3해라, 0해라, 2해라, 마이너스 4해라. 이런 것들이 행열이에요. 1, 2, 3, 0, 2, 마이너스 4. 행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까? 이 전체 도형을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근데 이때 그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얘를 이루고 있는 이 부분들을 보자. 전체의 일부분. 자 그때 여기 가로줄을 그었을 때 그때 담는 이 줄을 이제부터 1행이라고 불러요. 그냥 가로줄 위에서부터 1행 순서 이해돼? 1행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가로줄을 그었을 때 인제요. 가로줄을 그었을 때 두 번째 닿는 이 선을 2행이라고 불러요. 이 선의 가상의 선 2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줄을 그었을 때 여기 뭐라고 부를까? 1열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를 세로줄 그었을 때 두 번째 선에 맞닿는 이 선의 이름을 2열, 남은 이 선의 이름을 3열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때 그러면 행은 행 가로 방향이고 열은 세로 방향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이때 우린 뭐라고 부를 거냐면 행도 있고 열도 있는데 그때 행과 열의 교차하는 곳, 행과 열의 선과 선의 교차하는 지점이 있죠. 교차하는 곳에 놓인 수를 이제부턴 성분이라고 불러요. 자, 수학적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성분. 오케이? 행과 열의 교차하는 곳에 놓인 수들 여러 개야. 다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 1행과 1열의 교차하는 곳에 놓인 수. 걔를 지금은 내가 좀 크게 써서 1이었어요. 2였어요. 3, 0, 2, 마이너스 4예요. 자, 그때 우리가 지금 각각의 성분들이 총 6개가 있는데 6개. 그때 행과 열을 교차하는 곳에 놓인 각각의 수들을 성분이라고 부르고 이 성분을 그때그때 부를 때마다 각각의 위치를 읽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부르냐면 얘들아 지금 1행과 1열에 교차하는 곳에 놓인 걸 순서 쌍꼴로 적었을 때 1행과 1열에 놓인 수에 놓인 성분 1,1이라고 볼게요. 잠깐만 1,1이지만 여기서는 그 접평면이 아니에요. 접평면이 아니라 그냥 앞에 거랑 뒤에 거에 교차하는 곳, 즉 1행과 1열을 찾고 교차하는 곳은 여기죠. 그 성분을 지금은 1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1. 됐습니까? 쌤! 그럼 이거 뜻이 뭐예요? 1,3의 놓인 성분. 오케이? 뭘까요? 1행과 3열 찾으세요. 1행과 1열, 2열, 3열과 3열과의 교차하는 곳은 여기죠. 그 수를 성분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예. 자, 2,2 성분. 자, 이제 놓인 것도 생각할게요. 2,2 성분을 읽어보세요.
이 행과 이 열의 교차하는 곳에 노인수요. 이 맞나요? 2, 상성분은요? 4.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각의 노인수를 다 적을 수 있고, 근데 얘들아 이거를 근데 매번 성분이라고 부르는 게 수학자들은 귀찮아요. 그래서 그때 노인 성분을 부르기 귀찮으니까 이때 수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자, 1,1의 노인 성분 1행과 1열의 교차하는 곳에 노인 성분인데, 걔를 이제부터 순서쌍도 생략하고요, 쉼표도 생략합니다. 순서쌍도 생략, 쉼표 자체도 생략해서 이렇게 불러요. 어떤 문자에 원. 자, 1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11 아니에요. 11 아니고 생략한 거예요. A 1,1인데 어떤 행렬에 1행 1열을 읽어라. 성분을 찾아라. A 1이라고 부릅니다. 믿었습니까? 얘들아, 저희는 영어권의 영향을 받는 나라라서 다 영어로 읽으셔야 돼요. 행렬은 신생 같으니까요. 자, A 1. 쌤! 1,3의 노인 성분을 기호로 적으면 기호로 어떤 문자 쓰고 A를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 A. 그 다음에 1,3 좋아요. 13처럼 쓰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물론 그냥 줄 알아야 돼요. A11은 그냥 A11 1행 1열에 놓인 그 수의 성분이니까 1. 그 다음은 A13는 아까 끝났죠? A22 A22는 2행 2열에 놓인 수를 찾아라. 2가 되는 거고, A23는 4라고 읽으시면 지금 행렬마다 성분들을 싹 다 기호로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이제 이해되니? 처음 배웠어 이거. 그래서 일단 성분 표현법 A12, 11 이런 식으로 쓰고, 그때 얘들아 우리 성분의 약속은 알겠고, 그때 얘들아 주로 행렬을 대문자로 쓰는 관습이 있어요. 라지 A. 행렬은 주로 대문자로 씁니다. 행렬 A라는 건 그때 자, 내가 좋아하는 하나 만들어 볼게. 나는 파이를 좋아해요. 그러면 3.14, 159까지 만들기. 자, 어떤 규칙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없어요. 자, 행렬이 있어. 오케이? 자, 그때 이 행렬에 크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행렬의 크기 또는 행렬의 다 같은 말이야. 크기를 읽으시고 행렬의 꼴을 읽으시고, 꼴, 부채꼴, 어떤 모양을 꼴이라고 부르거든요. 수학에서 꼴. 그래서 행렬의 꼴, 크기를 읽어라. 이거는 별거 없습니다. 바로 크기나 꼴을 읽을 때는 그때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그 행렬을 이루고 있는 얘들아, 이 행렬을 이루고 있는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곱하기 형태로 적었을 때를 저희를 그 사람들은 행렬의 크기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를 곱하기를 붙이면서 쓴 걸 크기라고 부릅니다. 믿었습니까? 그럼 얘는 크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행렬의 크기, 사이즈, 꼴은 2 곱하기 3이지만 얘들아 2 곱하기 3인데 수학자들은 또 영어로 읽어야 되니까 이거를 2 by 3라고 읽어야 돼. 진짜요. 2 by 3. 이거 2 곱하기 3을 읽으면 안 돼? 네! 곱하기 아닙니다. by라고 읽어야 돼. by. 투마크. by 아시죠?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수학의 용어는 다 알아요. 2 by 3. 오케이? 꼴도 읽을 때는 2 by 3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행렬의 크기를 읽어라, 꼴을 읽어라 라는 건 그 사이즈를 봤을 때 행의 개수를 먼저 읽고 2줄, 3줄짜리면, 3열짜리면 3. 그래서 2 by 3 행렬이다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행렬 중에서 독특한 행렬이 있어요. 독특한 행렬. 바로 뭐냐면 행렬 A가 어떤 행렬 A가 지금처럼 자, 319, 314, 159, 265. 오케이? 참고로 원주율에 좀 부분을 쓴 거예요. 3.14, 159, 6535인가요? 6545, 10자리까지 외우시지 않나요? 6538인가? 6535인가? 6543. 맞죠? 65가 요새. 자, 근데 이 행렬의 크기는 읽을 수 있죠? 꼴 크기 바로 3 by 3야. 자, 근데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는 같을 때 얘는 어떤 모양인가요? 정사각형 느낌이죠. 모양을 보는 거예요. 모양, 크기. 그래서 지금은 이때는 수학자들은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 같을 때는 그때는 좀 강조해서 얘는 3차 정사각 행렬이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단어. 행렬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수식어야 3차 정사각 느낌의 행렬. 정사각형 모양의 행렬입니다. 이렇습니까? 3차 정사각 행렬 3x3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4차 정사각 행렬도 있겠죠. 5차 정사각 행렬도 있습니다. 근데 나올 수는 있어도 주로 3차까지만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4차, 5차 너무 길어서 문제 낼 게 없어요. 어려워서 안 내요. 오케이? 근데 있다는 건 아시고 주로 3차나 2차를 많이 냅니다. 괜찮습니까? 2x2나 3x3를 많이 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책에는 아마도 뭐야? 크기가 꼬리 n by n 이런 형태일 때는 그냥 n차 정사각형이라고 부른다. 가로의 개수, 열의 개수가 같을 때 정사각 행렬.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 일단 책에 다 소개되어 있을 겁니다. 일단은 행열의 뜻을 잘 아시면 좋겠고,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꼴과 크기. 오케이. 행이 먼저입니다. 행. 그 다음에 열이에요. 이름 자체 행렬이죠. 열행 아니잖아요. 열행 아니고요. 행렬이에요. 행이 먼저고 열을 먼저 쓴다는 거. 괜찮습니까? 조금 더 짧은 행렬도 나올 수 있어요.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짧은 행렬. 3번을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건데 행렬의 성분 표현법. 3번 보고 있니? 3번 박스. 바로 성분의 표시는 일반적으로 그 행렬의 소문자를 써요. 다시 한번. 그 행렬의 소문자 A. 소문자. 그래서 주로 행렬을 읽을 때는 성분을 읽을 때는 A가 이만큼으로 제시되어 있을 때 그때 A11, A12, A13 이런 식으로 그 행렬의 소문자의 어떤 수들을 적긴 합니다. 이거를 행렬에 교차하는 곳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1행 1열에 교차하는 수를 찾아라. 3. 괜찮습니까? A12는 1행과 2열에 교차하는 수를 찾아줘라. 소문자로 쓰는 관습이 있어요. 괜찮습니까? 전체는 대문자, 일부분은 소문자로 쓰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일부. 자 얘들아, 그럼 보기 문제 1번을 연습해볼까? 한번 눈으로 풀어보자. 보기 문제 1번. 자, 라지 A가 행렬인데요. 저렇게 6개짜리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뭐 하자? 꼴을 말하시. 어떻게 읽으면 돼? 2x3. 좋아요. 그 다음은 2x3. 그 다음에 2번은 행렬 A에 괄호 형태가 나왔다. 1,2 성분과 2,3 성분을 각각 구하시오. 그럼 1행 2열에 교차하는 적당한 수. 눈으로 손으로 막 연필로 그어보시면 하나, 둘, 셋, 선 그어보시면 보일 겁니다. 그래서 1행 2열 성분은 0이고요. 2,3 성분은 -2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은 소문자로 표현된 표시는 관습적으로 저기 쓰는 게 관습적으로 A21을 구하라는 건 2행과 1을 교차하는 수. 네, -4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보기 문제 2번은 뭐냐면, 보기 문제 2번이야. 바로 행렬을 얘들아 이런 식으로 직접 던져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직접 나열한다. 회사님, 직접 나열이야. 근데 보기 문제 2번에서 알 수 있는 건 행렬을 이렇게 직접 나열하지 않고 바로 성분 제시법이 있어요. 성분 표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를 다 주진 않고 라지 A를 주는 게 아니라 성분의 모양이 어떤 식에 들어맞는지 규칙을 줄 때가 있어요. 규칙이요. 자, 예를 들어야 이거 다 예시 들어야. 자, 보기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지 A의 성분 I, J다. 다음 같을 때 답변을 하시죠. 첫 번째 1번 A, I, J. 다시 한번 A, 소문자 I, 소문자 J는 결정이 된다. 바로 I 빼기 J 플러스 2 괄호 열고 I는 1 또는 2 J는 1, 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행렬을 간접적으로 줄 때가 있어요. 간접이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이거에 들어맞는 행렬을 너희가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줘야 돼. 어떻게? 그냥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변수와 변수 자리에 하나하나씩 다 대입해 보시면 돼요. 지금은 IJ가 변수이고
변할 수 있는 수열 IJ 해보자. 첫 번째 얘들아, 일단은 이 행렬을 찾기 위해서 뭐 하자? 그냥 수식을 바라보면서 모아주세요. I랑 J가 될 수 있는 것, 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냥 하나하나씩 대입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1 대입해보자. 1이야? 뭐 어떻게 되니? 좌변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 좌변 먼저 어떻게 돼? A 일단 1 넣어봐. 은 됐습니까? 동시에 I랑 J 자리에 방금 넣은 수 1 넣어보세요. 1 빼기 1 더하기는 몇을 끝나나요? 1 빼기 1 더하기 2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러면 성분으로 가지고 있다는 표현인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행렬을 만들면 됩니다. 충분히 크고 길게. 충분히 크고 길게. 첫 번째, A 뭐뭐는 1의 행렬에 교차하는 자리에 어떤 수가 놓여있다는 소리입니다. 2라는 수가요. 자, 그 다음에 안 끝났어. 이번에는 얘들아 I랑 J를 초기화해보자. 새로운 숫자 뭐 해볼까? 1 대입했어. 그 다음은 앞에 숫자는 유지하면서요. 앞에 숫자는 유지하면서 다음 숫자를 2로 올려보자. 그럼 어떻게 되니? A12 대입해봐. I가 1이고 J가 1대야. 그럼 이때는 I12겠지. A12. 그럼 A12는 같아야 된다. 오른쪽에 넣은 수 1 넣어봐. 그럼 1 나오지? 계산해봐 너희가. 그래서 A12는 1이라는 걸 기호로 읽고 해석하면 1행 2열에 교차하는 자리야. 1행과 2열에 교차하는 자리에 그 수가 놓여있는 거예요. 1. 됐습니까? 그 다음 또 뭐 해봐야 될까? 이제는 I를 올려야 돼요. I를 2, J를 1로 대입해봅시다. 2,1 2와 1이야. 그러면 2, 1 순으로 대입하면 A, 2, 1은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2, 1이요. 그러면 2 대입하고 1 대입해보시면 2 빼기 1 더하기 2니까 3 나올 거예요. 아, 그게 들어맞는 항렬을 만들면 돼요. 2, 1이니까 2행과 1열 교차하는 곳을 찍고 숫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3. 됐습니까? A22는요? A22 마지막 투투 채우면 돼요. 2를 이기면 되겠죠. 몇 나와요? 그래서 행렬 완성됐다고 하면 라지 A는 이런 모양이다 라고 적으시면 돼요. 행렬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직접 날줄 때도 있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줄 때도 있어요. 소문자 A 블라블라는 IJ, I랑 J가 섞인 식으로 섞여 있는 식으로 같아진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되는 수들 싹 다 대입해서 다 성분을 표기하고 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정말요? 좋습니다. 옆에 있는 이 범죄도 집에서 읽고 해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거는 3x3입니다. 진짜 별거 없어요. 여기 힘들어서 너무 쉬워요. 아, 근데 곱셈은 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이제 4번 박스 보시면 자 뭐가 나오냐면 자, 우리 어떤 개념을 약속했으면 수학자들은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 두 물건이 같을 때가 언제일까? 다시 한번 같을 때가 언제일까라는 질문에 답변을 해야 돼요. 자, 행렬의 같을 조건. 자, 행렬이 같아질 조건이에요. 근데 별거 없습니다. 당연히 약속이 뭐냐면 이거예요. 앞에 있는 괄호와 뒤에 있는 괄호가 행렬끼리 같다는 건 전체가 같다는 건 모든 부분들끼리 같을 때. 다시 한번 부분들끼리 같을 때. 그걸 맞으면 성분이 모두 같을 때예요. 그 행렬은 같다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 야 심심하다. 1, 2, 3, 4 1, 2, 3, 4 왜 맞는 말이에요? 그냥 성분이 다 똑같아요. 1, 2, 3, 4 복사 붙여도 되는데 뭐가 다르겠냐고. 같은 거예요. 괜찮습니까? 행렬끼리 같으려면 뭐라고? 모든 성분이 같을 때를 확인해야 해요. 괜찮습니까? 1행 1열 같죠? 1행 2열 같죠? 2행 1열 같죠? 2행 2열 같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분이 위치마다 똑같아요. 괜찮습니까? 하나라도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죠. 다른 거가 돼요. 그러니까 행렬끼리 같다랑 다르다의 기준을 아셔야 됩니다. 같을 때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 모두 같을 때. 오케이? 빠짐없이 같아야 되고 하나라도 다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게 있어야 돼요.
모든 성분이 같으면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사람들의 우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우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떤 보정이 필요하냐면 꼴도 같아야 돼요. 아까 꼴이 뭐였지 얘들아? 꼴 크기. 꼴 다르면 성분 그럼 다른 걸로 가야 돼. 행렬은 그냥 완벽해야 돼요. 꼴도 같으면서 성분까지 다 같으면 전체가 같다고 보는 겁니다. 성분만 갖다 두지 않아? 호호호호호호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아니에요. 자,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이 것들은 일단은 같다라고 주어 있긴 한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성분 다르지 않아요? 성분도 다른 거 아니야? 어허. 성분은 같은 데지 않아? 성분이 같은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성분이 같다라는 것과 꼴도 같다라는 이게 굳이 왜 주어져 있냐면 수학에서는 없는 것들을 굳이 나타내는 걸 싫어해요. 없는 건 그냥 없는 거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여기서는 얘들아 여기서의 A A A13 몇이에요? 3이죠. 여기서의 A13은요? 3 불가능이죠. 아 이거 없는 거야. 어디 없어 이거. 왜냐면 이거 없어요. 그 뜻은 없다예요. 근데 이거를 뭔가 비교하는 게 수학자들은 같다, 다르다, 물음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수학자들은 애매한 걸 싫어한단 말이야. 이해되니? 이건 같다도 좀 애매하고 다르다도 좀 애매하고 없다라고 해야 되니까 이게 그냥 따지기 싫은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냥 뭐 하자? 이런 애매한 것들 따지기 싫어. 애초에 꼴이 같을 때가 시작이야. 이건 애초에 꼴이 다르죠. 2x3짜리고 2x2인데 모양이 다르잖아. 그래서 얘는 벌써부터 같은 조건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꼴이 같으면서 성분이 같으면 두 행렬은 같은 걸로 취급하겠다. 그때만 같은 겁니다. 괜찮습니까? 성분이 같은 걸로 퉁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꼴도 같은 거 꼭 따져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보기 문제 3번이 쉽게 됩니다. 보기 문제 3번 뭐야 얘들아? 보기 문제 3번이요. 성분이 같으면서 꼴이 다를 때 없지 않아요? 성분이 같으면서 꼴이 다르대요. 말이 안 되는 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걸 배제하기 위해서 수학에서 저런 안전장치를 주는 겁니다. 꼴이 애초에 같은 것만 따집시다. 오케이? 꼴이 같으면서 성분을 비교했을 때 다 같으면 같은 행렬로 본다. 근데 애초에 성분은 같지만 꼴이 다를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은 물론 한수 있겠지만 애매한 것도 싫어해요. 수학. 넘어가세요. 자, 보기 문제 3번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같다. 행렬끼리 같다는 표기가 나왔죠. 앞에 괄호와 뒤에 괄호 같대. 근데 만족을 시켜야 돼. 행렬끼리 같다는 걸 만족시키려면 각 위치에 있는 성분별로 같아야 되니까 크기, 그러니까 성분끼리 비교하시면 AD가 다 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옆에 있는 마표 개념 익힘 1번 대표 문제만 봐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오케이? 읽고 해보시고요. 마표 개념 익힘 1번 얘들아 말로 넘어갈게. 자, 2번 박스 볼까 얘들아? 개념은 나는 또 다시 읽어봐. 또 아직 다 말해주진 않았지만 일단 최대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마표 개념 2번 뭐라 돼 있니? 자, 행렬은 정직하게 주지 않고 돌려서 말할 때도 있어요. 행렬을 돌려서 말한다. 바로 뭐냐면 거기 책처럼 어떤 지점에서 저점 지점까지 연결된 도로망의 개수를 어떤 길의 개수요. 길의 개수를 행렬 A라고 표현할 때 A의 모든 성분을 찾아보시오 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 개념 원리나 RPM 해보신 분들은 옛날에 비슷한 문제 봤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뜻에 들어맞는 새로운 행렬을 만들어서 괄호 열고 닫으시면 행렬이 만들어질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마풀기 좀 3번. 마풀기 3번이야. 자, 행렬이 같다라는 조건은 각 성분이 모두 같을 때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위에는 읽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마풀기 3번 이해돼요?
그냥 성분별로 비교하고 XY를 비교하면 XY를 이용해서 A, B까지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집에서 읽고 해보시고 384, 385 여기부터가 이제 핵심인데 빠르게 한번 달려보자. 자, 근데 얘들아 행렬은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배열 행렬.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행렬들은 뭐 할 거냐면 계산할 겁니다. 뭐 한다고? 서로 계산. 혼자서 계산할 수 없어요, 얘들아. 혼자의 계산이 아니라 여러 개들의 계산이야. 그래서 이제부터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덧셈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남은 뺄셈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남은 이게 새로운 거예요. 덧셈하기, 뺄셈하기. 그 다음은 세 번째 뭐냐면 새로운 개념 나옵니다. 바로 세 글자 실수배. 자, 실수배라는 표현 나올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일단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곱셈만 할 거고 일단은 덧셈, 뺄셈, 실수. 얘는 쉬워요. 자, 첫 번째 겁니다. 자, 보자. 자, 우리 덧셈이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얘들아, 앞에 것도 행렬이야. 라지 A 더하기 연결 라지 B. 그러면 행렬 더하기 또 다른 행렬이 있으면 이때는 바로 각 성분별로 성분마다 더하면서 나열한 행렬을 덧셈의 행렬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A 플러스 B 쌤 더하기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수학에서 뭐 할 거냐면 행렬과 행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포개어지는 자리, 행렬과 행렬이 이렇게 포개어지는 자리에 성분을 더해면서 나열하시면 됩니다. 전제사항이 있어요. 전제사항 뭘까요? 바로 더하려면이야. 같은 꼴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문제를 못 내요. 다시 한번 같은 꼴일 때만 더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쌤 1, 2, 3, 4 행렬 더하기 6, 7, 0, 마이너스 4. 자, 이런 것도 이제 행렬 더하기 행렬이에요. 그럼 뭐 하는 게 자연스럽니? 그래. 두 개짜리지만 행렬과 행렬인데 하나의 행렬로 보고 싶은 거야. 오케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각각의 성분별로 더하면서 나열한 행렬로 만드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막 포기해 보세요. 7, 9, 포기하면은 3, 0. 눈을 짜오십니까? 따다다다당. 그래서 1행 1렬기 더하면 7. 1행 2열과 1행 2열 더하면 9. 2행 1열과 2행 0이에요. 2행 1렬기 더하면 3 더하기 0이니까 3. 이런 식으로 새로운 행렬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더하기 개념입니다. 괜찮습니까? 빼기는요? 똑같이. 그냥 비슷하게야. 앞에 있는 거 빼기, 뒤에 있는 게 행렬과 행렬의 빼기 연결이면 빼기야. 그때는 각각의 성분별로 앞에 거에서 뒤의 성분들을 빼면서 나열하시면 성분별로 빼면서 나열한 행렬을 뺄셈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이해되니? 서로 포개어 봤을 때 위치끼리 같은 위치, 서로 같은 위치를 빼서 나열하시면 빼기도 될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블라블라가 나올 것 같아요. 해볼게요. 1 빼기 6 마이너스 5. 2 빼기면 네, 2 빼기지. 다음은 3 빼기 0이면 3. 4 빼기 4 마사면 8 돼서 이런 식으로 또 뺄셈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어쨌든 더해도 여전히 행렬로 바뀌어요. 숫자가 아니라 묶음이.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새로운 행렬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다. 마지막 실수배는 뭘까요? 실수배. 곱하기의 친구. 근데 곱하기는 아니에요. 완전 곱하기 똑같은 거 아니고 비슷한 거예요. 바로 얘들아 어떤 행렬에 얘들아 행렬이야? 라지 A가 있어. 여기 앞에 이제부터 살짝 K배라는 게 있어요. K배. 각 성분에다 K를 곱해버려요. 좋습니다. 그 행렬의 각 성분별로 각각 별도로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나열하는 행렬이야. 곱하면서 나열한 행렬을 실수배 행렬이라고 불러요. 실수배 된 행렬. 됐습니까? 예를 들어 A가 1, 2, 3, 4라는 2x2짜리로 줄게. 더왔어 얘들아. 이거 할 거야 이제.
이때 사람들은 뭐 하냐면 야 3a 구해봐. 3a. 392. 오 행렬 앞에 숫자가 붙어있네? 행렬 앞에 숫자가 붙어있어. 그럼 뭐하자? 아 이런 꼴들은 이 수를 전부 다 곱해주세요로 보시면 돼요. 즉 이 행렬을 바라보면서 일정한 수 지금 몇? 3배를 따다다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92. 3, 6, 9, 12로 새롭게 바뀐다라는 게 실수배 한 행렬의 약속입니다. 괜찮습니까? 참고로 실수배는 양수만 곱하는 게 아니라 음수를 곱할 수도 있고요. 0도 곱할 수 있습니다. 0.